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정비차. 23만 개 부품, 완전 분해와 제조기. 지독한 약품 냄새를 견디며 벌이는 항공기 페인트 제거 작업. 온몸으로 스며드는 두려움. 극한의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이들이 있다. 5천여 대의 항공기 정비 기술을 보유한 전투기 정비창을 찾아간다.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부에 위치한 제81 항공정비창. 이곳은 공군의 항공기 도입과 함께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전투기 정비창이다. 전투기 입고가 있는 날, 정비를 받기 위해 F5 전투기가 주기장에 들어왔다. 대기하고 있던 기체 정비팀이 제일 먼저 나서는데 비행기가 상태가 좋더라도 요 와서 교환해줘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TCI 품목이라든가 그런 시간 되면은 교환해줘야 될 거, 그다음에 뭐 기골이라든가 그런 게 나빴을 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비행기가 나쁘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F5 전투기의 평균 수명은 30여 년. 일정 기간 동안 작전을 수행한 후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81 항공정비창은 1951년 착설 이후 공군뿐 아니라 육군, 해군, 주한미군 항공기 43종과 엔진 24종의 창 정비를 수행해왔다. 오늘 입고된 항공기는 1976년부터 영공 방위작전을 벌여온 F5 전투기. 정비창 내 가장 많은 기종이기도 한데 올해는 이와 같은 항공기 20여 대의 정비가 계획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다 물려야 된다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무는 거야? 뒤로 그거 밀어야 한 된다. 번만 보여주면 안 되나? 그나마 비행기 뒤로 백시킬 수가 있다. 항공기의 정비, 점검과 각종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남. 평균 20대가 넘는 항공기가 정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 전투기가 입고되면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경락고에 들어온 모든 항공기는 폭발 요소부터 제거하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작업장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행돼야 하는 작업이다. 밖으로 밀어, 밖으로. 일단 밖으로 밀어. 외부 연료 탱크입니다. 아, 연료 탱크인가요? 네. 각 기지에서 날아온 전투기의 연료 탱크에는 비행하고 남은 잔류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 경락고 내에서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허용되지 않기에 모두 비워야 한다. 외부에 이어 내부에 저장돼 있던 연료까지 반납을 끝내야 정비가 가능하다. 항공기가 이제 창에 입골돼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배유를 하는데 그 작업은 항공기 뭐 보통 리벳 판금 작업을 하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제거하고 그래서 연료를 배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배유 작업을 기점으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제일 먼저 기체의 표면에 화학약품을 발라 도장과 묵은 때를 지우는데 항공기 전체가 특수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일반 페인트를 제거할 때보다 작업이 훨씬 까다롭다. 한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왜요? 반복적으로 페인트가 이제 두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되고 한 3번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 페인트 미싱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약품을 바른 지 1시간이 지나자 점차 일어나기 시작하는 페인트. 페인트 제거는 페놀과 같은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일이 대부분이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유체에
들어가면은 화상을 입고 현기증 나고 졸음이 오고 의식불명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안전장갑을 끼고 이래 위험물에 주의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을 경우 3도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한 약품. 사방으로 튀는 약품 때문에 정비 팀원들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F5 전투기 한 대에 쓰이는 제거제는 드럼통으로 약 2.5개. 이를 사용해 동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항공기 스킨에 그 스크래치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스킨보다는 연한 플라스틱으로 된 솔을 사용해서 항공기 디페인트 작업 중입니다. 전투기는 적이 기체의 연결 부위나 부품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도장되어 있는데 이는 점검에도 장애가 된다. 항공기에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은 기골에 균열 손상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제거한 후에 항공기의 손상 여부, 균열 여부를 엑스레이로 검사를 통해서 항공기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의 작업입니다. 도장된 페인트를 구석구석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일반 방사선 검사보다 6배 강한 항공기 방사선 검사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페인트 제거제를 세척하고 나면 동체의 연결 부위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경락고 내에 있는 기관 정비 작업장. 전투기 완전 분해의 1단계인 각종 동력 계통을 떼어내야 하는데 먼저 기체 밖의 공기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좁은 통로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공기 흡입구. 얼음장처럼 차가운 알루미늄 동체 안에서 육안으로 결함을 잡아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제 틈이 정해진 틈 이상 벌어져 있는지 제가 공구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게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예, 뭐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날씨에 따라서 여름에는 좀 많이 또 덥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또 이게 다 철이기 때문에 쇠로 돼 있는 재질이라서 차갑기도 많이 잡고. 비좁은 공간을 드나들어야 하는 기관 정비 작업의 특성상 항상 바깥에서 대기자가 내부의 안전을 살펴줘야 하는데 이처럼 빛을 가르는 첨단 장비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견고해질 수 있다. 원과 원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3D로 전부 다 측정이 되면 가능한데 비파기는 어떤 평면적인 그 이상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지금까지는 그걸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측정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정비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 공기 흡입구의 점검을 마치자 엔진 이송용 트레일러가 등장하는데 주요 동력 기계인 엔진 분리 작업은 세계 인류의 항공기 정비 기술자들이 수년간 쌓아온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다. 오케이, 민지 오케이. 밀지 마, 엔진 밀지 마시고요. 손만 잡고 계세요. 천여 가지의 부품으로 조립된 전투기 엔진. 작업장엔 긴장감이 감돈다. 스톱. 밟고. 기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엔진은 6만 개가 넘는 부품 하나하나에 정밀한 수리와 교체 기술을 더해서 새 것과 동일한 상태로 출고된다.
엔진 전담 부서인 기관 정비팀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쪽에 가서 이제 이 엔진에 맞는 이 엔진 컨디션에 맞는 점검 또는 뭐 보급, 수리, 교환 같은 작업을 해주고 다시 이 엔진을 끌고 나와서 장착을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동력계통 기관을 떼어낸 항공기는 좀 더 정밀한 분해 단계로 들어가는데 조종석 아래 설치되어 있는 연료 보관통은 물론 관련 부품까지 직접 들어가서 밖으로 빼내야 한다. 단 한 명만 작업할 수 있는 비좁은 공간 때문에 후임자 교육이 어려운 연료셀 분리. 10년 이상의 숙련공들이 작업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도의 정비 분야다. 숙련된 자들이 아래나면은 어떤 종료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숙련된 자들이 들어가면은 그 부위는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조심해가 작업을 그래 이루어지죠. (2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항공기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이들. F5 전투기 4종류와 탐색 구조 헬기, VIP 전용기 정비까지 오로지 이들만이 작업할 수 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소작업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작업으로 해가지고 이러죠. 기계로 뭐 사용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로 세로 1m, 높이 1.5m밖에 안 되는 공간 속에 모든 부품이 들어가 있는 전투기. 그 중에서도 기름을 저장하는 내부 연료 격치를 다루는 일이 가장 까다로운 작업인데 연료 보관통이 고무로 돼 있어 겨울에는 재질의 탄성이 줄어드는 바람에 분리가 더 힘들다. 다 나온 겁니다. 잠깐만. 기체 하나에 연료통 3개가 설치된 F5 전투기. 내부 연료를 완벽히 정화한 뒤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류가스 때문에 호흡이 불편한데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숙련된 기술자도 지치기 마련이다. 한동안 가쁜 숨이 멈추질 않고 굉장히 숨이 차신가 봐요. 네, 안에 밀폐된 공간이라서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정밀 작업으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을 느낀 주성만 씨. 온몸이 흠뻑 젖었다. 전투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쉽지가 않다. 사람으로 봤을 때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연료를 공급하고 저거 다 하니까. 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아,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어떤 교통이 잘못된다면은 그 엔진 쪽으로 연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엔진이 공중에서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작전 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전투기를 최소 단위까지 완전 분해하는 항공기 정비 작업. 그중 동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날개 분리가 시작됐다. 패킹을 시켜놓고 스타트를 띄내고 윙을 내놓고 중류 부위에 대한 어떤 결함 발체라든지 하나하나 어떤 그 수정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본격적인 어떤 창정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톤이) 넘는 항공기의 날개를 내리기 위해 동원된 인원만 9명. 날개가 분리되면서 휘지 않도록 동체 아래에 지지대를 대는 작업이 한창인데 날개와 지지대가 맞닿는 순간 이들의 손길이 더욱 빨라진다. 윙을 지금 장탈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나체크 혼나.
양쪽으로 나뉘어 마치 두 개로 보이는 날개 부분. 그러나 실제는 하나의 거대한 층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분리하려면 모든 연결 부위에 수작업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종류는 약 8천여 가지. 이를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공구들이 필요하다. 공구별로 한 30개, 40개씩 되니까 그런 공구들이 또 한 10가지 이상씩 되니까 100개도 넘겠네요. 한 200개, 300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다양한 공구를 부속품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기술력이 갖춰져야 수작업 분해가 가능하다. 앞에 다운. 앞에 다운. 야, 뒤쪽이 안 나. 앞에 다운. 앞에 더 다운. 드디어 연결 부위 한쪽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개. 다운. 열심히 보고. 괜찮아요, 좌측. 확인을 거듭하는 이들의 눈빛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일말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인데 남은 연결 부위 해체 후 날개가 완전히 기체와 분리됐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바퀴를 떼어내는 작업이 또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지. 여기 보면은 비행기 자체가 완전 분해될 때까지, 분해해서 조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분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열 분이서 다 비행기 한 대를 다 완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뭐 야근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할 때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이들. 어떤 돌발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해진 출고 날짜를 지켜야 하는데 마음은 급하지만 기체의 특성 때문에 기계 작업은 하지 못한다. 이게 재질 자체가 뭐 강철이라든 그러면 기계로 좋아도 무리가 안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합금이라서 약합니다. 약해서 임의적으로 강한 힘을 줘보면 균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뭐 서서히 줘야 됩니다. 떼어낸 각 계통과 부분품은 정비창에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술 지시에 명시된 대로 다양한 검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항공기 기본 검사는 기체의 뼈대인 기골의 균열과 표면의 손상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체를 파괴하지 않더라도 방사선 투과를 통해 용접부의 결함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 방사선 내부 검사를 촬영을 해가지고 결함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부에 그 조종석 내부에 있는 그 F4 이물질 이런 거 갖다가 찾아내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검사보다 6배 강한 방사선 때문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계속 항공기를 둘러싼 금속 표면, 공기 흡입구와 조종석까지 빼놓지 않고 검사하는데 이를 위해 많은 양의 필름이 쓰인다. 총 촬영하는 매수는 항공기 한 대 5EF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00여 장 찍고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는 기체의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전투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결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보통 내부에 그 이물질 들어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항공기의 그 스킨 부분에 결함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스킨 리벳과 리벳 사이에 나오는 그 스킨 결함, 보통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그 피부에 약간의 이제 끓긴 작 같이 상처 나는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결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기밀 사항으로 창정비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부속품은 기관정비팀으로 넘어가
적절한 수리와 교체를 받는다. 제일 먼저 강알칼리성 화학물질 등을 사용해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동 중 발생한 기름때로 인해 노후된 부분과 결함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엔진의 구성품을 세척하기 위해 화학약품 수조에 넣는 정비기. 같은 엔진 부속품이라도 세척 단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재질과 특성에 따라 질산, 솔벤트 등이 쓰이고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쉬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화학 세척주. 부품들은 화학물질 한 단계에만 작업이 끝나기도 하고 많게는 11단계까지 거쳐야 완벽하게 세척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기에 뭐 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카본 검 이런 거 많은 열에 의해서 많이 고착된 이런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학 단계를 거쳐야지만 파트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화학물질과 물, 고압 공기가 사방으로 분사되는 작업장. 이곳에선 전신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이다. 화학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 튄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피부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고 호흡하는 데도 상당히 좀 유독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호장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약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한 부품들은 검사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린다.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 용접하는 기술자들. 용접부의 재질에 따라 부족한 금속을 보충하며 접합부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재질이 다른 걸 써버리면 나중에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죠. 서로 분리돼 버리죠. 용접했던 게. 스테인레스 스틸 등 총 14품목의 용접봉을 바꿔 사용하며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정밀한 공정을 거듭하면서 불량률 제로를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자신이 수리한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정비돼 하늘을 나는 것. 이들의 바람은 그것뿐이다. 작업이 진짜 정밀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잘못해버리면은 비행기 엔진 안에서 이게 큰 일을 당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6단계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게. 엔진을 600시간마다 재조립하는 일은 시간과 오차, 양날의 싸움이다. 완전 분해된 상태에서 다시 항공기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전체 오차가 1000분의 1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엔진이 출고 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테스트셀에 가서 이제 최종 점검을 받은 후에 엔진 성능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엔진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돔형의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진 허쉬 하우스. 재생된 엔진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한다. 전기 파워가 들어갔을 때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착륙할 때 발휘되는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두께 1m의 벽과 30m의 터널이 개방된다. 저희가 1차 공기, 허브입 공기를 갖다가 빨아들여서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흡입 공기를 갖다 해주는 1차 공기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이 2차적인 문이 배기관을 냉각시킬 수 있는 배기 도관을 갖다 냉각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흡입 공기와 냉각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엔진 가동이 가능하다. 엔진 점화는 2분의 예열을 거친 뒤 출력을 높여 25분간 진행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열기는 약 800도씨. 불꽃과 함께 엄청난 세기의 바람과 소음이 뿜어져 나온다. 점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동을 멈춰버린 엔진. 굳어진 정비팀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는데, 불꽃이 사그라들자마자 엔진 곳곳을 샅샅이 살피는 기술자들. 결국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연료가 발견됐다. 연료가 밖으로 누출되게 되면은 이게 사소한 아주 작은 양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화재로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연료 노출.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도명의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진 허쉬하우스. 재조립된 엔진은 반드시 이곳에서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약 2분간의 예열을 거친 뒤 출력을 높여 25분 동안 엔진 점화가 진행된다. 이때 전투기가 실제로 비행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항공기 좌석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서 엔진을 시운전할 때 모든 걸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항공기 통제실에서 엔진의 연료량과 소음, 온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함과 동시에 시험장 안에서는 엔진의 이상 작동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 정비, 전담반이 대기하고 있다. 불꽃의 온도는 약 800도씨. 이와 함께 150데시벨의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데, 엔진 한 대의 성능을 점검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 예열과 출력, 엔진을 시키는 과정이 하루 4차례까지 반복된다. 점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제실에서 엔진 가동을 중단해버렸는데, 대기하고 있던 정비팀이 다급하게 투입되고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데, 엔진 곳곳을 샅샅이 살피는 기술자들. 결국 밖으로 새고 있는 연료가 발견됐다. 사소한 아주 작은 양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화재로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이거는 그 부분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출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갑작스런 연료 노출. 더 이상의 시험 가동이 불가능해져 파손 여부를 의뢰하고 다른 엔진을 작동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테스트를 받을 엔진 또한 F5 전투기에 장착될 엔진. 시운전을 하기 전에 엔진이 점화될 때 발생하는 바람을 막아주는데, 이는 이물질의 흡입을 막을 뿐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부품이다. 여기 지금 외부적으로는 한 4m에서 4.5m 정도 건접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안에 건접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딸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와 진동. 엔진 후방에는 약 30m의 터널이 뚫려 있어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있다. 긴 터널의 끝까지 불꽃의 열기가 닿아 검게 그을린 모습이 엔진의 위력을 말해주고 있다. 한번 가동될 때마다 엄청난 바람과 소음을 바로 곁에서 느껴야 하는 정비팀. 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물러섬이 없다.
신체에 있는 그 감각은 전부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때로도 냄새도 맡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진동 같은 거는 물론 진동 장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를 이제 이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모두 동원해 갖고 이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이들이 있기에 새로운 엔진의 탄생이 가능하다. F5 전투기의 내부 부속품이 막바지 성능 테스트를 하는 동안 결함을 수리한 골격들이 재조립에 들어간다. 부인 1조의 기체정비팀이 항공기 주 기골에 속하는 날개를 다시 동체에 장착하기 시작하는데 공정 내내 수작업 공구만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윙자 일부러 윙이 저 좌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거든. 조금만 더. 약간만. 작은 오차가 대형 사고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이들. 때문에 항공기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공기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결함이라도 2중, 3중 확인 또 확인해서 정비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완벽한 정비가 돼서 항공기가 날아다닙니다. 열정을 쏟은 만큼 더욱 견고해지는 전투기를 보며 힘들었던 과거의 상처도 훈장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다. 모르니까 그냥 비행기가 이거 났다 보니까 청소한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쓸고 나갔는데 여는데 뾰족하면 여는 부분 여는데 팍 찍히면서 그냥 쑥 나가버리니까 제가 들어온 지 한 1년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16년째인데 한 15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날개 장착이 끝나고 남아있는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세척반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공기 흡입구 속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는 탄화물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 하늘 보면은 그냥 맑고 푸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분진이라든가 뭐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항공기가 하늘에 임무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누적이 돼요. 상당 부분은 흘러나가지면은 일부분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창문 열고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장에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먼지가 누적돼서 쌓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공기 흡입구 부위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세척할 수밖에 없는데 미리 물을 뿌려 이동을 쉽게 한 뒤 점점 좁아지는 통로 속을 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미 사전에 사포질을 해서 때를 벗겨놓은 흡입구. 하지만 세척제를 사용하자마자 검은 찌꺼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전투기 양쪽에 달린 흡입구를 한 명의 작업자가 약 2시간에 걸쳐 닦아내는데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돌리며 작업하기란 쉽지 않다. 선생님 괜찮아요? 네. 힘들면 말씀하세요. 네. 세척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지나온 자리를 닦으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사방에서 엄습하는 약품 냄새와 두려움. 한번 작업을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질 정도인데 하지만 이들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가슴 한켠에 항공기 정비의 한 분야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좀 힘들긴 해도 저희가 이 작업을 안 해주면은 이제 도장할 때 이제 엔진에 뭐 찌꺼기나 아니면 도장했는 게 벗겨져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힘들어도 꼭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마친 전투기는 외부 표면에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 도장 작업장으로 이송된다. 기체 도장이 시작되기 전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옮겨진 전투기지만 조종석에는 또다시 별도의 세척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전기 계통을 닦는 손길이 분주하다. 조종석 부분에 중요한 그 전자적인 회로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영재로 간단히 이렇게 세척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다 벗겨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건드리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영재로 간단히 이렇게 지금 표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닦아낸 뒤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페인트가 달라붙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준다. 페인트에 노출되면 전기 계통의 작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전 작업을 해두는데 전선하고 고무는 페인트가 묻어도 이게 안 돼요. 접착도 안 되고 원래 또 페인트 칠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전선하고 고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전투기는 표면에 부식을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도장을 거친다. 전투기는 이제 외부 기원에 이게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상도는 그 역할을 해주고 하도는 그 상도와 그 알루미늄 표면의 어떤 중간에서 그 접착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기체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도장 작업. 물에 의한 부식을 막고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페인트를 전투기 전체에 사용해 부품 사이의 작은 틈새까지 도막을 형성해준다. 내부 도장 중에서도 가장 작업이 까다로운 곳은 바로 공기 흡입구와 일단 몸을 집어넣으면 팔꿈치와 무릎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이동 자체가 힘들다. 도장공의 손끝에서 분사되는 페인트 양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도막이 매끄럽게 도포되는데 흡입구는 일반 철 구조물과 달리 둥근 표면에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분사 각도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좁은 공간 속에서 페인트가 날아가는 방향까지 신경 써야 완벽한 도장이 가능하기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금세 지칠 수밖에 없다. 홀로 긴 작업을 마치고 나온 박배철 씨. 가쁜 숨을 고르며 작업을 마무리한다.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어깨 같은 데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에 있으면은 막 빨리 나오고 싶죠. 근데 이제 일을 끝내고 나와야 되니까요. 아니면은 또 잘못하게 되면은 재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한 번에 끝내고 나오는 게 가장 좋죠. 그에게 여유가 찾아오는 시간은 두 발을 땅에 내딛는 지금뿐이다. 정비창 내 코팅 작업장. 불리한 연료 격칠이 입고됐는데 검사 과정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육안을 봐서는 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태 감사 좀 잘 해보시고 그 이상 있으면 그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가져온 연료 격실은 내부의 기름이 모두 비워진 상태. 연료 누설에 위험이 있는 부위를 보완해 새 것과 동일한 상태로 출고하게 된다.
전투기 한 대에 장착된 연료 격실은 총 3개. 평균 20여 대의 항공기가 정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팅 작업장은 항상 바쁘게 돌아간다. 고무재질의 연료 격실은 약품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항공기 연료셀 코팅 액이라고 합니다. 이 액체를 표면에 발라줌으로써 코팅이 되는 액체입니다. 누설 방지 코팅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 1회 코팅에 약 40분이 소요되는데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격실 내부도 똑같이 코팅액을 발라줘야 하는데 코팅액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한 냄새와 유독물질 때문에 작업이 힘겹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견고한 연료 격실이 만들어진다. 항공기 그 상태에 따라서 좀 횟수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3번, 4번은 칠해줘야 우리가 코팅 수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나흘 동안 코팅과 건조를 거듭해 수리가 완료된 연료 격실은 점검을 통해 출고가 결정된다. 이 실험으로 비행 상황에서 연료가 새어나가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누설되는 부위가 확실히 코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셀 안에 연료를 담아 실험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공기를 가득 주입하여 실제 연료를 담았을 때와 부피를 똑같이 만들면서 연료셀 내부를 구김없이 펼쳐주면 본격적인 누설 점검이 시작된다.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격실 내부에 골고루 닿을 수 있게 여러 방향으로 굴리기를 반복한다. 이때 바늘 구멍만한 흠집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기에 2~3시간에 한 번씩 재검사를 한다. 아침에 최종으로 보고 그다음에 장타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24시간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창에 입고된 후 분해와 점검, 재조립까지 마친 F5 전투기. 출고 전 마지막 시운전이 한창이다. 그동안 수없이 들여다본 기체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정비팀. 이제 엔진 가동 상태만 정상이면 전투기 출고도 머지않았다. F5 항공기 하이쿠신 전에 풀파워입니다. 이번이 최종 점검이기에 조종사의 비행 환경까지 체크하며 엔진 출력도 최고로 높이고 모든 동력 계통을 가동시켜본다. 정비하는 여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이 순간 정비사들의 온 신경은 전투기가 내뿜는 불꽃과 소음, 온몸을 타고 전해오는 진동으로 향해 있는데 이 전투기는 단 하나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은 채 합격점을 받았다. 새로운 전투기가 하나 더 탄생한 것이다. 15시에 하이텍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공정인가요? 그렇죠. 지금 저 엔진 지금 너널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텍싱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비행 올라가면 됩니다. 정비팀은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비행을 위해 주기장으로 전투기를 옮기는데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F5 전투기가 활주로에 올랐다.
예정된 시각이 다가오자 조종사를 기다리는 전투기보다 정비사들의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출고 전 기분은 어떠세요? 일단 고생 많이 해가지고 항공기를 기지로 이송하는 거니까 뭐 기분은 최고죠. 시험 비행할 때가. 긴장 좀 되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조종사분이 올라가실 때는 저희들이 긴장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내리가 항공기 좋다고 얘기하실 때는 뭐 기분이 최고죠. 드디어 조종사가 전투기에 오르고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이 진행되는데 조종사를 바라보는 정비팀원의 마음은 긴장과 두려움이 뒤범벅된 상태다.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시키자 엄청난 굉음이 주기장에 울려 퍼지고 지상 테스트의 시작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알리는다. 신호수의 힘찬 팔동작과 함께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는 F-5 전투기. 시험 비행을 하기에 앞서 기체와 동력의 모든 기능을 점검하는 하이텍싱 테스트가 시작됐다. 지상에서 주로 주행과 브레이크, 통신계통의 방향 지식의 성능의 이상을 체크하고 돌아오는데 만약에 한번 가동하고 돌아온 기체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다시 재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시험 비행은 하기 어렵다. 시험 조종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레이더 보고 바꾸시고. 하이텍싱 테스트 결과 레이더에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를 신속하게 수정해서 잠시 후 있을 시험 비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발견된 오류는 다행히 작은 것이었지만 정비사의 마음은 그와 상관없이 무겁기만 하다. 조종사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비사들은 조종사의 목숨이나 정비사의 저의 목숨이 똑같다 생각하고 항상 항공기를 내 몸같이 관리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시험 비행을 앞두고 정비팀의 전투기 부속품 점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기체 곳곳에 있는 수많은 나사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붉은 선을 그어 표시를 해둔다. 항공기가 자꾸 운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너트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풀리는 경우를 이제 그 마킹이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금 그 부분을 돌아간 부분은 다시금 좋아주는 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킹 해주는 거거든요. 아이 마킹이라고 합니다. 전투기에 관해서라면 미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철저히 파악하는 이들. 그 어떤 항공기와 마주하더라도 매 순간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방심하는 즉시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시험비행 지금 올라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저희들이 빠뜨려 가지고 한 개라도 좀 잘못했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지상 점검을 마친 F-5 전투기가 이번에는 하늘을 날기 위해 엔진을 뜨겁게 달궜다. 시험 비행 또한 지상 점검과 마찬가지로 정비사들의 오감이 집중된다. 지상에서 점검할 수 없었던 기체 상승 고도, 비행 속도와 같은 조종 계통에 대한 성능을 검증받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자 정비사들이 눈길을 떼지 못하는데
드디어 모두의 기대와 떨림을 안고 전투기가 활주로로 나갈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이륙 직전까지의 성능을 점검하는 지상시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이번 시험 비행은 약 1시간으로 예정돼 있어 그 안에 수많은 항목들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험 조종사가 비행하며 점검을 진행할 동안 정비사들은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주기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륙이 가까워오자 자연스럽게 전투기 쪽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는 정비사들. 이들의 마음은 이륙할 순간을 향해 달리는 전투기와 어느새 하나가 돼 있는데 아쉬움 반, 기쁨 반. 지난 몇 개월 동안 밤낮으로 씨름했던 전투기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망감이 교차한다. 무사히 날기 시작하는 전투기를 두 눈으로 확인하자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은데. 2010년 올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전투기. 시원하게 하늘을 가르는 그 날개 위에 저마다 품은 희망을 띄워본다. 좀 더 나은 처음 되는 어떤 항공기에 대한 어떤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지금보다 더 나은 항공기를 제가 직접 정비하겠다는 그런 각오라든지 그게 가장 큰 바람이고 하나의 어떤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